자, 보자. 여기 펴봐. 어디냐면, 물리 이제 그것만 남았어. 여기 펴면 돼. 몇 페이지냐면, 자, 294페이지 봐봐. 빛과 여기 294페이지 앞에 그림을 펴봐. 이 단원 자체가 빛과 물질의 이중성인데, 빛도 파동성도 갖고 있고 입자성도 갖고 있고, 물질도 파동성도 갖고 있고 입자성도 갖고 있다는 두 개가 갖고 있다는 게 빛과 물질의 이중성인 거야. 근데 첫 번째 봐라. 빛의 이중성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자 봐라.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뉴턴이 엄청나게 힘이 셌어. 그래서 뉴턴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좌지우지됐단 말이야. 뉴턴의 이론으로 물체의 운동과 여러 현상을 설명했고, 그래서 뉴턴에 의해 제시된 빛의 입자선은 그때까지는 밝혀진 빛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당시에 뉴턴의 입자설을 지지했어. 그래갖고 파동설을 완전히 죽어버렸어. 초반에는. 즉, 봐봐. 뉴턴이 광원에서 빛의 알갱이가 쏟아져 나와 빛의 굴절, 반사, 직진 현상이 일어나므로 빛은 입자성이다 그랬어. 근데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간섭, 회절 등의 빛의 입자설로 설명하지 못하는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이를 해결하고자 토마스 영이 진짜 어린 말 그대로 진짜 영했어. 20살인가 밖에 안 됐어. 근데 1803년 빛의 이중 간섭의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실험을 했단 말이야. 실험을 증명을 했고 파동설을 제시했다. 그리고 뒤에 맥스웰하고 허이언스도 파동설에 힘을 실었다. 봐봐. 빛이 입자라면 간섭 무늬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간섭 실험 결과 보니 빛은 파동이 맞다고 그랬어. 그리고 맥스웰은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반사, 굴절 등의 전자기파와 같이 행동을 한다고 그랬어. 허이언스는 빛이 회전하는 것을 보세요. 입자로서는 설명이 안 돼요. 빛은 파동이다. 즉, 영은 간섭을 통해서 빛의 파동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맥스웰은 뭐야? 빛이 전자기파잖아. 전자기파를 통해서 파동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허이언스는 뭐야? 회전에 의해서 회전을 가지고 파동수를 주장한다. 이해됐어? 간섭, 전자기파, 파동이잖아. 그리고 회전은 파동설이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막 계속 이제 제일 처음에는 입자성이 우세했다가 그 다음 파동설이 우세했다가 근데 아직까지도 공존하고 있단 말이야, 두 개가. 근데 누가 이제 종지부를 찍어버린 거야. 야,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수많은 과학자들이 설명을 했지만 그 어떤 이론도 어느 이론도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 근데 하지만 이후 100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아인슈타인이 광전효과 실험을 통해서 광량자설을 제시하면서 빛의 이중성이 성립됐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탄 게 아니야. 뭘로 탄 거야? 광전효과로, 광량자설을 탄 거야. 응? 그래갖고 이 사람 뭐라 했냐면 빛이 광전효과는 만큼 빛이 입자라는 걸 증거가 없대. 확실한 증거. 따라서 드브로이는 이걸 가지고 당연히 빛은 뭘 갖고 있어? 파동성을 갖고 있어. 전자기파기 때문에. 근데 입자성을 설명해 버렸잖아. 그러면 빛은 파동성도 갖고 입자성도 갖네. 그래갖고 이중성이 설명이 되는 거야. 근데 물질은 당연히 뭘로 되어 있냐? 입자로 되어 있잖아. 당연히 입자성은 설명이 돼. 근데 상대적으로 빛이 뭐냐? 입자성이 설명되니까 물질도 파동성이 가질 것이다 하고 주장한 게 뭐야? 물질의 이중성이니까. 드브로이가 넘겨봐.
그래갖고 이제 294페이지 빛의 이중성 없어라. 빛의 이중성을 보자. 빛의 이중성을 보면 자 봐라. 자 빛의 이중성은 보자. 자 빛의 입자와 파동에 대한 역사 봐봐. 자 첫 번째 자 빛의 입자성은 누가 주장했어? 뉴턴이 주장했단 말이에요. 입자성은 뭐였냐면 빛은 미세한 입자의 흐름이라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제시한다는 게 뉴턴. 그리고 빛의 파동성은 빛은 미세한 파동의 흐름입니다. 이걸 증명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영, 맥스웰, 허이언스. 근데 이제 봐라. 자, 뭐라 했냐면, 자, 17세기에 빛의 본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자, 봐. 뉴턴은 빛의 입자설을 주장했다. 빛은 물체에서 방출되는 미세한 입자이며 직진성과 반사하는 빛이 입자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허이언스가 빛의 파동설을 주장했어. 빛은 에테르라는 매질에서 전파되는 파동이므로 빛의 반사와 골절 현상으로 골절 현상은 파면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거였어. 자, 빛의 반사와 골절은 입자성과 파동설의 근거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빛의 파동성이 확립했다. 19세기 초에서 19세기 후반에. 왜? 영이 빛의 간섭 실험, 프레넬의 빛의 회절 실험, 그리고 함께 푸코가 뉴턴의 입자설에서 의한 예측과 달리 물속에서 빛의 속력이 진공보다 느리다는 것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맥스웰이 전자기파의 속력이 빛의 속력과 같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빛의 파동성이 설명이 됐다. 영은 이중슬리드에 의한 간섭 무늬가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생기는 중첩 현상이라고 주장했어. 그리고 프레넬은 빛의 회절 실험에 의해서 회절 무늬가 파동의 중첩 현상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둘이서 계속 싸웠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쪽으로 확실히 결정된 게 아니라 치우치지 않고 약간 치우치고 계속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의문이 등장했어. 누구? 빛이 파동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됐어. 응? 봐라. 자, 헤르츠가 처음 발견한 광전효과 실험이 있는데, 이제 광전효과는 발견을 갖다 한 사람은 누구야? 헤르츠야. 근데 헤르츠는 발견만 했지 그걸 설명을 못했어. 근데 그걸 누가 설명했어? 아인슈타인이 뭘로? 광량자설로. 응.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헤르츠가 처음 발견한 광전효과는 실험 결과는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없었고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래갖고 따라서 현대인은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본다. 봐봐. 첫 번째 광전효과를 봐. 광전효과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야? 헤르츠야. 광전효과가 뭐야? 어떤 금속에다가 빛을 비춰서 뭐는 광전자가 안 튕겨 나왔어. 근데 어떤 빛은 튕겨 나와.
튕겨나와. 그리고 파란색 빛도 튕겨나와. 그러면 자 파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얘가 노란색 빛이 아니 흰색 빛이 에너지가 작으니까 안 튕겨나온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 하고 에너지를 쪼이는 시간 늘려봐. 아니면 진폭을 크게 해보자. 이게 파장을 달리해보자. 달리해보자. 하고 아니 진폭을 크게 해보자. 에너지의 빛의 세기를 세게 해보자. 그래도 안 튕겨. 이걸 아무리 흰색 빛은 뭔 지랄을 해도 원래는 진폭이 이거였어. 근데 진폭을 이렇게 크게 했어. 크게 해도 전자가 튕겨나와. 안 튕겨. 시간을 길게 했어. 그래도 안 튕겨나와. 이 말은 이제 파동설로는 이게 광전효과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한계가 느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봐라. 자, 광전효과는 어떤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야. 그리고 광전자는 봐라. 광전효과에서 금속 표면에서 튀어나온 전자. 이게 뭐야? 이것들이 광전효과야. 그래가지고 파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시간을 길게 하고 진폭을 크게 하면 에너지가 커지니까 아마 튕겨나올 거라고 했어. 근데 실제로는 광전자가 광전효과가 안 일어나. 뭔 지랄을 해도. 그러다 보니까 파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막 켜버린 거야. 여기서. 즉 봐라. 위에 봐봐. 저 295페이지 봐봐. 자 봐라. 빛의 파동설에 의한 예상과 광전효과 실험 결과. 광전효과 실험 결과는 빛의 파동설에 의한 예상과 일치하지 않았다. 빛의 파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예상한 건 뭐냐? 빛의 세기가 세다면 빛의 진동수가 작아도 광전효과가 방출될 거라고 생각했어. 광전자가 방출될 거라고 생각했어. 금속판에 쪼여지는 빛의 진동수가 특정한 진동수보다 작으면 빛의 세기가 아무리 세도 광전자가 방출돼 안 돼. 그리고 빛의 세기가 약하면 전자를 방출시키기 위한 필요한 에너지를 모여야 한다고 함으로 모아야 함으로 시간이 걸린다 했어. 그리고 금속이 쪼여지는 빛의 진동수가 특정 진동수보다 작으면 빛의 세기가 약해도 전자가 방출. 그러니까 시간하고 상관없는 거야. 시간, 진폭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뭐하고만 상관된다? 진동수하고만 상관된다. 야, 빛의 진동수가 그 금속의 한계 진동수보다 크지? 그러면 쪼여지는 시간이 작아도 방출되고, 빛의 세기가 작아도 방출되는 거야. 그리고 빛의 세기가 셀수록 에너지가 크므로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커야 합니다. 금속판에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 관계없고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크며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뭐에 비례한다?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게 뭐냐면 이걸 실험을 했어. 검정기로. 광전효과를 검정기로 실험했다. 검정기가 뭐냐? 여기 앞장. 여기 봐. 여기 있어. 검정기. 검정기는 물체의 대전감을 알아보는 장치. 그러면 여기가 봐라. 검정기를 이용한 광전효과 실험에서 잘 닦은 아연판을 검정기에 금속판 위에 올려놓고 검정기를 마이너스로 대전시킨다. 그럼 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연판을 갖다가 검정기 위에 있다 올려. 그럼 아연판 검정기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전부 마이너스로 되잖아. 되잖아. 그러면 야 자외선을 쪼여줬어 진짜. 자외선을 쪼여줬어. 그러면 이게 전자가 튕겨나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가 B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가 위로 올라가. 그럼 여기에는 청력이 덜 발생하지. 그러니까 얘가 오므라들 거야. 야, 얘가 변화가 없지. 야, 광전자가 안 튀어나왔어. 그럼 야, 변화가 없어야 돼. 그대로야 돼. 금속박 그대로 몰려져 있어요. 근데 얘는 오므라들었지. 그러면 전자가 튕겨나갔다는 거야. 그래갖고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형광등 가시광선을 갖다가 쪼여줬더니 가시광선을 쪼여줬더니 형광등을 쪼여줬더니 변화가 없대. 변화가 없어. 이 말은 뭐다? 봐봐. 자, 잘 닦은 아연판을 검정기 위에 금속판 위에 올려놓고 검정기를 마이너스로 대전시킨다. 나는 검정기 위에 아연판에 각각 자외선등과 형광등을 비추고 금속방의 변화를 관찰했다. 자외선등을 비추었을 때 금속방의 변화는 자외선등은 아연판에 가까이 비출 때 금속판이 오므라든다. 아연판에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아연판에서 튀어나오는 광전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얘들이 오므라든 거야. 근데 형광등을 비출 때 금속판은 변화는 형광등을 아연판 가까이 비추어도 금속박이 오므라들지 않는다. 아연판에 특정 진동수 이하의 빛을 비추면 아무리 센 빛을 비추어도 광전자는 튕겨나와 안 튕겨나와? 안 튕겨나오는 거야. 광전자가 안 일어난 거야. 이걸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 보자. 자, 뭐야? 헤르츠 봐봐. 헤르츠. 보충자료네. 헤르츠는 19세기 말 독일의 과학자 헤르츠는 전자기파의 검출 실험에서 금속에 자외선을 쏘면 방전이 더 잘 일어난다는 걸 발견했다. 그 후에 전자가 발견됨에 따라 금속에 자외선을 쏘면 전자가 방출된다는 걸 알았다. 광전 효과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헤르츠야. 그걸 증명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고. 아인슈타인이 뭘로? 광량자설로. 광량자라는 뭐야? 입자라는 거야. 빛이 입자라는 거야. 빛은 입자의 흐름이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파동수로를 설명할 수 없는 광전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빛을 광자라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입자의 흐름으로 설명을 했다. 이랬을 때, 자, 봐라. 야, 빛이 이렇게, 빛이 광량자가 이렇게 와. 그럼 여기에 전자가 있어. 전자한테 에너지를 준다는 거야. 그러면 전자가 이제 원자핵으로부터 원자핵은 플러스잖아. 전자는 뭐야? 마이너스지. 그러면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묶여 있어. 그래갖고 못 튕겨 나간단 말이야. 근데 얘가 광량자가 E는 하이프라는 에너지를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고 와. 갖고 얘한테 줘. 그럼 얘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야, 이 인력을 이겨내. 일을 해버려. 일은 하F제로야. 여기서 F제로란 건 뭐야?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를. 얘 금속이 갖고 있는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진동수란 거예요. 이해됐어? 이만큼 일을 하지. 그러면 얘가 이제 벗어나. 여기로부터 벗어나. 원자핵으로부터 벗어나고 운동을 하지. 나머지 거 가지고 이제 얘가 준 거에서 일로 써버리고 나머지 거 가지고
운동을 운동이 넣어주세요. 이게 광명자설이야. 어? 근데 이때 봐라. 이때 광양자라는 입자가 에너지를 갖고 와. 얼마만큼이야? E는 하이프만큼이야. 갖고 누구한테 줘? 광전자한테, 전자한테 줘. 그러면 전자가 이 광양자가 준 에너지 가지고 어디다 써버려? 그렇지. 일을 해버려. 뭐야? 이 원자력으로부터 인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일을 해. 그 나머지 거 가지고 뭘 한다? 이제 지 운동 에너지 줬으니까. 따라서 광양자가 주는 에너지는 일과 뭘로 쓰이냐? 운동 에너지 쓰니까. 근데 이때 광양자의 운동 에너지는 하이프고, 얘는 하이프제로고, 얘는 이거. 그러면 만약에 얘가 원래 30이었어. 얘가 10이야. 그럼 얘가 20이 되겠지. 근데 이때 진동수 2배 한다. 그러면 야, 얘가 갖고 있는 광량자가 가진 에너지도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돼.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되냐? 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고유하든지 10이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50이야. 그럼 2배? 2배 아니야. 2배 아니야. 이해되니? 2배 아니다. 그러니까 광전 효과는 뭐 때문에 일어나? 진동수 때문에 일어나. 특정한 진동수보다 더 센 빛을 비춰주면 빛의 세기가 약하건 뭐하건 무조건 튕겨나와. 근데 빛의 세기가 세면 쓸수록 광전자는 많이 튕겨나와. 왜? 광량자가 많다는 거잖아. 이거다. 그럼 보자. 거기서 자, 여기서 봐라. 광자의 에너지는 빛 알갱이 광자라고 할 때 이때 진동수가 스몰 f인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는 하이프다. 여기서 하는 플랑크 상수야.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곱하기 세크야. 그러면 광량자설에 의한 광전 효과의 해석은 이람수가 금속의 이람수가 W고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출 때 전자가 튀어나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걸 최소한 에너지를 금속의 이람수라 그래. 그리고 이때 한계 진동수 F0는 금속 표면에 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는 빛의 최소한의 진동수다. 빛의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가 작을 때는 광전 효과가 안 나타나. 즉 광전자의 방출력은 뭐에서 결정된다? 진동수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이때 봐봐. 자, 양적 관계를 보자. 이때 양적 관계를 보면, 양적 관계는 뭐냐면 양하고 밝기가 같지. 빛의 세기가 센 거야. 그럼 광량자 수가 어떻다? 그리고 어떤 빛을 쐈는데 광전 효과가 일어났어. 그러면 빛의 세기를 밝혀야지. 그럼 빛의 세기가 세. 빛의 세기가 센다는 거는 광량자 수가 많다는 거야. 그러므로 광전자의 수도 어떻다? 야, 전자가 많이 튀겨 나오니까 광전류의 세기도 어떻다? 이게 양적 관계야. 이해됐어? 어떤 빛을 비췄는데 그 빛에 광전 효과가 일어났어. 그러면 얘는 금속의 한계 진동수보다는 크다는 거지. 비춰진 빛이 진동수가.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튕겨나와. 광주효과에 갖고 빛의 밝게 한다. 그러면 빛의 세기가 세다는 말이야. 빛의 세기가 세면 광량자 수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 광량자 수하고 광전자 수는 1대1로 반응하지. 그럼 광전자의 수도 많아진다는 거야. 그럼 광전자의 수가 많으니까 광전류의 세기도 세진다는 거야. 이해됐지? 자, 방출된 광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는 광자 수에 비례하고 광자 한 개가 방출할 때 전자 한 개가 방출되므로 빛의 세기가 셀수록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도 증가한다. 이게 양적 관계야. 이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자 뭐냐면 운동 에너지는 무슨 관계일까? 얘들아, 질적인 관계야. 봐봐. 어떤 여기다가 이게 있어. 얘들아,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진공 관련대가 이렇게 전원 연결했어. 갖고 높은 전압을 걸어줬더니 여기 빛을 비춰줬어.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게 나와. 근데 얘가 마이너스 그리고 얘가 플러스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지. 그럼 광전자가 방출돼. 근데 봐라. 이때 근데 내가 만약에 원래 여기서 방출되는 운동 에너지는 뭐냐? 뭐 빼기 뭐야? 운동 에너지 빼기 운동 에너지 빼기 이함수야.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많으려면 뭐가 적어야 돼? 자, 운동 에너지는 잘못했구나. 하F 빼기 하F 제로지. 그러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크려면 뭐가 커야 돼? 근데 진동수가 크면 운동 에너지가 크면 그러면 내가 있잖아. 만약에 순리대로 걸어주는 거야. 이거는 순방향 전압. 근데 내가 역방향 전압으로 걸어주지. 여기를 플러스, 얘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럼 여기가 플러스면 전자가 끌려. 운동 에너지가 갖고 얘가 가다가 인력이 작용하니까 끌려와. 갖고 전압을 높여줄수록 얘가 끌려가고 멈춰버려. 그때 전압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정지 전압. 멈추게 하는. 전자를 갖다가 멈추게 하는 거야. 이걸 정지전압. 봐봐. 정지전압은 무슨 관계일까? 질적인 관계. 질적 관계야. 봐봐. 자, 빛의 색깔은 뭐를 묻는다? 빛의 파장, 빛의 진동수. 그럼 진동수가 크지. 그러면 광량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러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 커. 그러다 보니까 배가 걸어줘야 될 역전압도, 정지전압도 커지는 거야. 이걸 멈추기 위해서. 운동에는 많이 갖고 있지. 그럼 멈추게 하려면 내가 역전압을 많이 걸어줘야 돼. 정지전압.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막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 새끼 졸라 빨리 달려. 그럼 내가 막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힘을 많이 줘야 되잖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자, 광전자가 갖고 있는, 이제 광량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크지. 진동수가 커갖고 에너지가 크지. 그러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져. 그럼 내가 걸어줘야 될 역전압도 커져.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야, 이거야. 이게 맞고, 이게 전지전압. 이게 광전류의 셈입니다. Y축. 이게 전지전압이고. 근데 R하면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이야. 1번과 2번에 공통점이 있어. 응? 1번과 2번에 공통점이 있어. 뭐가 아니야? 정지전압이었지. 빛의 색깔이. 즉 진동수 같은 거야. 근데 뭐가 차이 있나? 그렇지. 빛의 세기가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빛의 세기가 누가 더 센 거야? 1번이 더 센 거야. 그러니까 광전류의 세기, 광전자의 수가 더 많은 거야. 야, 2번하고 3번은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은 1번은 뭐냐? 뭐가 같은 거야? 색깔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진동수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정지전압이 같은 거야. 와, 빛의 색깔이 같으니까. 이거죠. 근데 차이는 뭐야? 빛의 세기 차이지. 세기가 누가 더 큰 거야? 1번이. 근데 2번하고 3번은 야, 뭐 광전류 세기가 같으니까 빛의 세기가 같은 거야. 뭐가 차이인 거야? 정지전압이 틀리지. 빛의 색깔이 틀리지. 이해되니?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설명해. 이렇게 책에 안 나온 것까지 선생님이 다 해줬다. 알겠지? 그리고 봐라, 옆에 봐라. 이람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전자가 금속 원자로부터 전기적 인력을 받고 있는데 이 인력에 대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지 전자가 방출하지. 이때 해주는 일이 이람수는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전자를. 그리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봐봐. 광자의 금속 내에 한 개의 전자가 충돌하여 전자와 충돌하여 광자가 전자에게 에너지를 준다. 이 에너지 가지고 이 에너지가 이람수보다 크면 즉시 광전자가 방출되고 이때 한계 진동수인 F0인 빛을 비추면 야, 운동 에너지는 뭐야? 떼어내기만 해.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있어 없어? 딱 그만큼만 이렇게 10만큼만 주면 이람수가 10인데 10만큼만 에너지 준 거야. 떼어내는 데만 이런 거야. 그러니까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됐어? 넘겨. 이해됐지 여기까지? 어? 그리고 이제 그 여기 296페이지 그림이 있다. 제일 위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걸 뗐어. 어? 아유, 안 말랐네. 자, 봐봐. 그래프를 그려보면 밑에가 자, 이 그래프는 이거야. Y축이 운동 에너지고 X축이 진동수. 그러면 자, A라는 금속이 있어. B라는 금속이 있어. 그러면 봐. 이게 W0A야. A라는 금속이 2라는 순간. 얘가 W0B입니다. B의 2라는 순간. 이해됐어? 그리고 이게 F0A야. F0A. A 금속의 한계지 금속. 이렇게 돼. 만약에 1이라는 빛을 쏘지. 1이라는 빛을 쏘지. 그러면 야 A, B 모두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나. 왜? 둘의 한계 진동수보다 낮잖아. 어? 이해되니? 근데 2라는 빛을 쏘면 A는 광전 효과가 있고 B는 안 일어나. A의 한계 진동수가 높지. 근데 B는 낮지.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가 있게 됩니다. 뭐 이게 되는 거지. 근데 3의 빛을 쏘면 둘 다 어떻다? 튕겨나오지. 광주효과가 일어나지. 이해되니? 이해됐어? 근데 이때 그러니까 A가 광전효과가 더 잘 일어나. 왜? A라는 금속에 한계 진동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왜 A가 더 광전효과가 더 잘 일어나.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 기울기는 똑같이 둘 다 똑같이 아야 플랑크 상수예요. 뭐냐면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얘는 그래프가 Y는 뭐니? AX-BG. AX-BG. Y축이 뭐야? 운동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 그리고 X축이 뭐니? 진동수요. 하얘고요. 그리고 B가 이람수요. 봐. Y축 뭐니? 운동 에너지. 이거지. 그러면 야 이거지. 그러면 고로 기울기 A는 누가 되는 거야? 하가 되는 거야. 하는 플랑크 상수지. 그러니까 일정한 값이잖아. 그래서 일정한 기울기가. 이게 여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고? 플랑크 상수 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 모든 것들 다 똑같아. 이 기울기. 이해됐어? 봐봐.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K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하F 마이너스 W를 1차식의 1차 함수의 식으로 나타내면 Y는 AX, B와 비교해 볼 때 플랑크 상수 하는 기울기 A와 대응되고 이 함수는 마이너스 W는 세로축의 Y절편 B에 대응되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 하다. 그리고 그래프가 가로축과 만나는 점은 항기진동수 F0고 그래프를 연장한 선이 세로축과 만나는 값은 이함수의 음수값인 마이너스 W다. 그리고 따라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빛의 진동수가 필수로 결정된다. 이해됐니? 됐어. 좀 쉬어. 쉬거라. 이제 광양자술로 빛의 광전 효과를 설명함으로써 빛이 입자성을 갖고 있다는 걸 설명이 된 거야. 그래서 빛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단 말이야. 현대에서는 빛이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은 동시에 나타나지 않으며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입자성하고 파동성이 동시에는 안 나타난다. 하나씩만 나타난다.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은 동시에 나타나지 않으며 어느 순간에는 입자적 성질과 파동 성질 중 하나만 측정할 수 있다. 빛의 파동성의 증거는 빛의 회전 현상하고 간섭이다. 자, 반사 굴절 현상은 선생님 빛의 파동성이 반사와 굴절이다. 틀려. 반사와 굴절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입자성으로 둘 다 설명 가능한 거야. 응? 파동설로만 설명 가능한 거는 회전 현상하고 간섭이야. 근데 반사와 굴절은 입자성으로도 설명 가능하고 파동성으로도 설명 가능해. 둘 다 설명 가능하다. 그리고 빛의 입자성의 증거는 광전효과다. 광전효과 실험을 결과를 빛의 입자로 보는 광량자설로 설명했다. 빛의 이중성의 증거, 빛의 노출 시간에 따른 사진 건판의 상이 생기는 과정이다. 자, 봐라. 빛이 사진기의 렌즈를 지나 사진 건판에 도달하기까지의 진행 과정은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빛의 건판에 도달한 광자가 사진 건판을 관광시키는 것은 빛의 입자성으로 입자가 충돌해가지고 관광을 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입자성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야. 자, 옆에 보자. 주의해 봐봐 또. 자,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의 측정은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두 성질은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 빛의 입자성의 또 다른 증거, 컴퓨터 효과가 있어. 뒤에 배울 거야.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광량자설로 설명한 이후 미국의 물리학자 컴퓨터는 X선과 전자의 충돌의 실험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빛의 입자성의 증거는 광전 효과 말고도 컴퓨터 효과도 있다. 그리고 자, 이제 보자. 영상 정보의 기록 보자. 영상 정보 기록은 광전 효과를 통해서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거야. 이걸 보자고. 왜 이게 나오냐? 우리가 이거 영상 정보 기록은 디지털 사진기로 사진 찍을 때 영상 정보를 갖다 기록하는 게 이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기록하는 게. 그래서 배우는 거야. 자, 광다이오드가 있다. 광다이오드는 뭐야? 광다이오드는 뭐야? 자,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B 신호를 뭘로 바꾸는 거야? 얘는 B 신호를 빛을 전기 신호로 가지고 정보를 저장하는 거야. 가지고 광전역을 이용해서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을 시키는 광전 소자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만든다. 그럼 봐라. 원리는 이거야. 원리는 봐봐.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자전체. 여기다가 금속으로 놔뒀어. 금속이다. 얘가 금속 전극이야. 이렇게 되겠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빛을 쐈어. 어떤 빛을 했더니 광전 효과가 일어난 거야. 광전 효과가 일어난 거야. 광전 효과가 일어났어. 그럼 봐라. 자, 원리는 광다이오드에 빛을 비추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즉 광다이오드의 작동 원리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반도체의 띠 간격보다 커. 그러면 P형 반도체에서는 크다 보니 크면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면서 전자와 양공이 생기는데 쌍이 생성된다. 이때 양공은 P형 반도체로, N형은 뭐냐? 전자는 N형 반도체로 이동하면서 외부로 전류가 흐른다. 이때 빛의 세기가 셀수록 전류가 많이 흐름으로 빛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 뭔 말이냐면, 자,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 에너지가. 이제 허용띠는 여러 개가 있어. 여기는 금지띠겠지. 그럼 얘가 원자과 띠야. 얘가 전도띠야. 허용띠 중에서. 그러면 여기에 이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여기에 있던 전자가, 여기를 채우고 있던 전자가 이만큼의 금지띠 띠 간격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져. 그래가지고 어디로 올라가? 여기로 올라가 버려. 그러면서 여기에 전자가 생기고 여기는 뭐가 생기고? 양공이 생기고. 전자하고 양공이 쌍으로 생겼지. 그러면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근데 이때 이 접합면에서 이쪽으로는 뭐가 생겨? 양공. 이쪽으로는 뭐가 생겨? 전자. 그 전자가 밖으로 흘러나가.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근데 이때 얘는 한계 진동수보다 더 크지. 금속의 한계 진동수보다 더 크지. 그러면 빛을 비추면 아무리 약한 빛이라도 전자가 튀게 나와. 근데 빛의 세기를 세게 하지. 그러면 광전자가 많이 튀게 나오겠지. 그러면 광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그러면 빛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면. 이해됐어? 전류가 많이 흐르면 빛의 세기가 세다는 말이야. 전류가 약하게 흐르면 빛의 세기가 약하다는 말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 지금 그걸 296페이지를 설명 다 한 거 있었어. 이해됐니? 그리고 이제 올라와. 두 번째 뭐가 있냐? CCD가 있다. CCD 297페이지에 CCD가 있다. 전화 결합 소자야. CCD는 어떤 뭐의 약자냐면
차지드 커플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 이게 차지가 뭐야? 전화라는 뜻이야. 커플이란 건 뭐야? 결합했다는 거지. 그리고 디바이스는 소자야. 전화 결합 소자다. 아주 작은 화소인 수백만 개의 광다이오드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반도체 소자로 디지털 카메라 등에서 광전 효과를 이용하여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양식. 빛 에너지를 뭘로 바꾼다? 빛 신호를 갖다가 전기 신호로. 이게 디지털 카메라에서 많이 쓰는 거야. 그러면 뭐가 CCD의 구조하고 디지털 카메라의 영상 저장 과정 봐봐. 자, CCD 구조는 빛을 모으는 마이크로 렌즈, 컬러 영상을 얻기 위한 세 가지 색으로 빛을 분리하는 색 필터, 규칙적으로 배열된 수백만 개의 광다이오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자봐라. 그러니까 빛이 있잖아. 근데 이게 이제 컬러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컬러로 만들어야 되니까 필터를 통과하는 빛의 세기가 뭐 달라. 그러면 색깔이 빛의 세기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기록이 돼. 그러면 그걸 다 섞으면 색이 나오는 거야. 종천의 색. 이것도. 그러니까 봐봐. 영상 정보의 저장은 빛 신호가 변환된 전기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이므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후 메모리 카드에 파일 형태로 저장된다. 빛이 렌즈에서 꺾여가지고 CCD로 가. 그러면 CCD에서 빛 신호가 뭘로 바뀌어? 전기 신호로 바뀌어. 그래갖고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는 거야. 그러면 옆에 보자. 암기에서 CCD가 이용하는 빛의 성질은 CCD는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빛의 입자성을 이용하는 거야. 광전 효과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원리는 어떻게 돼? 자, 원리는 첫 번째. 자, 각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CCD의 광다이오드에 닿으면 광전 효과 때문에 뭐가 발생해? 전자가 발생해. 그러면 각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하의 양을 전기 신호로 변환한 후 각 위치에 비춰진 빛의 세기에 대한 영상 정보를 기록한다. 빛의 세기가 셀수록 전자가 많이 발생하겠지. 그리고 봐라. 그러면 CCD 내에서 전자 이동 봐라. 자, 각 화소에서 발생한 전자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전극의 전압을 순차적으로 변환시키는 방식으로 전자를 전하량 측정 장치로 이동시켜서 한다. 제일 처음에 봐봐. 전극을 봐봐. 전극 B에 플러스의 전압을 걸어줘 가지고 전자를 모은다. 그 다음 인접한 C에다가 플러스를 해. 그러면 플러스 극을 전압을 동시에 가하면 전자는 두 전극 BC에 모인다. 그 다음 B의 전압을 0으로 하고 전자를 CR에 모이게 한 다음에 전자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돼. 그러니까 봐봐. 전압가 B에 발생했어. 그러면 우선 거기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 B에 모여. 그리고 동시에 C에다가도 플러스를 걸어주지. 그러면 이제 전자가 나뉘어. 그러다가 이제 B는 0으로 해버리고 C만 플러스를 걸어주지. 그러면 전자가 C에 다 모여. 그러면 지금 옆으로 이동하는 거야. 전자가. 뭔 말인지 알겠지? 전압을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전자를 이동시키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전자가 옆에 봐라. CCD에 봐봐. 전자 이동은 각 화소에서 발생한 전극을 따라 이동하는 전자는 전송단을 따라 전하량 측정 장치로 이동해갖고 전하량 측정해갖고 우리가 빛의 세기를 아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두 번째, 색 필터는 왜 필요하냐? 내가 말했지. 디지털 카메라는 컬러라고. 근데 얘가 지금 하면 뭐 컬러가 저장이 안 돼. 그러니까 색 필터로 통과해. 봐봐. CCD는 빛의 세기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흑백 영상만 얻을 수 있어. 그러나 봐봐. 따라서 색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색 필터를 CCD 위에 배열한다. 그러면 빛이 색 필터를 통과하면 RGB,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세 가지 색으로 빛이 분리된 후 각각의 광다이오드에서 전기시도로 바뀌어. 맞고 뭐 빨간색의 빛이 세다. 그리고 뭐 파란색 초록색의 빛이 있잖아. 세기가 기록되잖아. 그러면 이게 섞이면 뭐가 되는 거야? 컬러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색 필터 없이 그냥 CCD만 있으면 흑백으로 기록돼. 근데 이 CCD 위에 색 필터가 있으면 그 색의 빛의 세기가 전하량이 측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의 세기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갖고 컬러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사랑이도? 사랑이 오늘 안 잔다. 어제 많이 잤냐? 그리고 이 CCD의 활용을 봐라. 디지털 카메라, 우주 천체만원경, 더블만원경, 케플러 우주만원경, CCTV, 자동용, 차량용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내시경 카메라, 스캐너 등에 쓰인다. 그리고 옆에 봐봐. 화소에 있어. 화소. 선명한 상은 뭐 때문에 나타난다? 화소의 수에 따라 나타나. 갖고 옆에 봐라. CCD 화소의 크기는 CCD의 면적이 같을 때 화소의 크기가 작을수록 단위 면적당 화소수가 크다. 즉 같은 면적에 배열된 광다이오드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각 위치에 비춰진 빛의 세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화소수가 클수록 고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해됐니? 그리고 CCD 이용은 일반 필름보다 감도가 100배 이상 높기 때문에 CCD를 이용한 카메라는 어두운 장소에도 잘 찍히고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도 감지할 수 있다. 넘겨. 298페이지 한번 풀어봐. 넘겨서. 있어. 힘들다. 뒤로 빠지는 거. 예, 카톡으로 그거 파일 하나 보냈는데 그거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냥 확정된 거 아니고 물어봐가지고 뭐 시간 조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보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보자. 1번에 광전효과, 2번에 진동수, 3번에 진동수가 클수록 크다. 4번에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 다음 5번에 광량자설, 6번에 하이프, 그 다음에 7번에 이중성, 8번에 파동성, 그 다음 9번에 입자성, 10번에 광전효과, 1번에 00XX, 2번에 비대 진동수, 3번에 광량자설 아인슈타인, 그 다음 4번에 한계진동수, 문턱진동수야. 어? 그 다음 5번에 00X, 그리고 6번에 니은, 1번에 니은 리을, 2번에 미음, 3번에 기억디귿, 그 다음에 7번에 전화결합소자 CCD, 그리고 8번에 광전효과 전기신호.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야, 너 뭐 선택했냐? 2학년 때? 4개 다 했어? 왜 3개만 한 애들도 있잖아. 그래? 문제이다. 너 기수가 계속 할 거야? 할까? 지금 망설이지? 자, 보자. 이제 물질의 이중성 보자. 왜? 물질의 이중성 보자. 물질의 이중성. 야, 이제 과학자들이 빛이 파동선하고 입자선하고 피 터지게 싸우다가 광전효과가 발견되면서 광량자설로 아인슈타인이 빛의 입자성을 설명해가지고 빛은 이중성을 가진다 발표했어. 그러니까 야, 물질의 이중성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생각한 거야. 당연히 물질이 입자성 갖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파동성도 갖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물질도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 그게 첫 번째 누구냐? 드브로이가 그랬다는 거야. 물질의 이중성에서 첫 번째 드브로이의 물질파가 있다. 드브로이의 물질파가 있어. 즉, 이 드브로이의 물질파가 나오는 것도 다 누구 때문이야? 아인슈타인 때문이야. 왜? 아인슈타인이 광전효과로 광량자설을 증명했잖아. 그리고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입자성을 띠니까 물질도 파동성을 띨 것이다. 그래서 출발한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라. 드브로이의 물질파는 봐라. 물질파를 다른 말로는 드브로이파라고 그래. 자, 뭐라 해야 되냐면 드브로이는 1924년 드브로이는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면 전자와 같은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물질 입자가 나타내는 파동을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라고 해. 전자와 같은 물질이 나타내는 파동을 뭐라고 한다고? 물질파, 드브로이파라고 해. 이때 자, 물질파는 이거고, 그러니까 물질이 나타내는 파동, 이게 물질파, 드브로이파지. 근데 이때 얘는 입자잖아. 그러다 보니까 물질파의 파장을 구할 수 있어. 파장을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뭐냐면 자, 이렇게 돼. 람다는 MV분의 파라고.
어디서 나오냐 이게? 이게서 나오는 거지. 여기서 나온 거지. 여기서 나온 거지. 여기서 나온 거야. 봐봐. B는 뭐야? MC. MC. 그리고 주어졌죠. 람다는 거야. 근데 이게 빛의 속도잖아. 물질의 속도를 바꾸면 V로 쓰면 된다. 끝났잖아.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선생님 몰랐어. 몰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써보니까 맞잖아. 여기서 나온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왔냐면 원래 파동 에너지는 하이프지. 광량자가 지닌 에너지는 하이프지. 그러면 람다분의 하시다. 그리고 이게 이제 E는 MC의 제곱이지. 질량 에너지 등가에 올리기 위해서. 그럼 람다분의 하시가 되니까 그래서 C를 지워져갖고 그러면 따라서 람다는 MC분의 한데 얘는 빛의 속력이잖아. 그럼 뭐 물질 전자의 속력으로 하면 얘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아까 물질파의 파장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MV분의 하로. 이해됐지? 그럼 보자. 그리고 여기서 하는 프랑스 함수야. 그러면 만약에 이때 만약에 뭐가 나오냐? 어떤 전자를 갖다가 높은 전압을 줘줬어. 그러면 전자가 운동한단 말이야. 이때 운동하고 있는 전자가 갖고 있는 파장을 보여달라. 옆에 봐봐. 자, 전압 V로 가속된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을 보여달라. 전하량은 E고, 스몰 E고, 질량이 M인 전자가 정지 상태에서 전압 V로 가속돼 가지고 속력 V로 슬릿을 통과한다. 이때 이때 전기력에 의한 전자가 한 일은 W는 엘렉트론 볼트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야, 전압을 V를 걸어줬더니 얘가 속력이 빨라져. 그러면 전자한테 2를 해줬단 말이야. 전기 에너지가 1로 바뀌어. 근데 이때 1은 엘렉트론 볼트야. 그러면 이때 자, 선생님 뭐라 했어?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했어? 2를 해주니까 운동 에너지 바뀌지, 전자에. 2분의 1 M분의 제곱이야. 그러면 이거면 자, 이걸 바꿔볼게, 선생님이. 바꿔볼게. 그러면 이게 뭘로 바뀌냐? 얘들아. 자, 얘를 MV 제곱이잖아. 근데 M 곱하기 V 제곱으로 바꿔볼게. 그러면 여기서 이게 나와. 이해됐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MV 질량 곱하기 속력이 뭐야? 속도가 운동량이야. 그러면 P 제곱. P 제곱이 된다. 따라서 P는 곱하면 따라서 루트 EM 엘렉트론 볼트. 따라서 자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람다 파장은 MV분의 하잖아. 그럼 P분의 하야. 따라서 루트 EM 엘렉트론 볼트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파장을 가속된 전압 V 때문에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구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자 물질파 확인 시험이 있어. 야, 간섭이나 회전이 나타나면 물질파가 존재한다는 파동성입니다. 그럼 보자. 실험 방법의 첫 번째, 데이비슨 거머의 실험이 있다. 실험 방법은 니켈 표면에 54V의 전압으로 가속한 전자선을 입사하여 니켈 결정에 산란된 전자의 수를 검출기로 측정하였다. 그랬더니 실험 결과 특정 각도에서 튀어오르는 전자의 수가 많음을 발견했어. 근데 이게 마치 전자가 파동처럼 회전하여 특정 각도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간섭이 일어났지. 뭐야? 파동성이었다. 물질도 뭘 갖는다? 파동을 갖는다. 파동성을 갖는다. 그리고 톰슨의 전자선 회절 실험. 야, 알루미늄 방막에 파장이 같은 X선과 전자선을 입사시켰다. 그랬더니 X선도 전자선에 X선을 조여주었을 때와 같은 형태의 회절무늬가 나타나. 그러면 전자가 회절이 일어났다는 건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는 거야. 이해됐어? 간섭하고 회절이 나타나는 건 뭐 전자선을 쏘여주면 X선을 쏘여주면 간섭하고 회절이 나타난다. 그럼 이건 뭐야? 물질의 파동성을 증명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물질파의 확인 실험은 두 개가 있다. 데이비슨 거머의 실험하고 톰슨의 전자선 회절 실험이 있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파동성을 밝혔어. 그러니까 물질도 뭘 갖고 있냐?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럼 올라와 305페이지. 자 봐라. 자, 물질의 이중성은 물질도 빛과 마찬가지로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물질의 이중성이라 한다. 전자뿐만 아니라 양성자, 중성자 등과 같은 입자들도 파동성을 갖는다는 것이 확인됐다. 일상생활에서 근데 물질파를 측정할 수 없는 까닭은 뭘까? 야, 물질파의 파장식에서 플랑크 상수가 매우 작아.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야. 봐봐. 여기서 얘가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야. 졸라리 줘. 그러니까 파장이 너무 작네. 그러니까 발견이 안 돼버린다. 봐봐. 근데 뭣도 낮아. 전자는 질량도 엄청 작아. 속력이 아무리 빨라봤자 이게 너무 작은 값이니까 못한다. 파장 안 보여. 일상생활에서는 물질파를 관측할 수 없는 까닭은 물질파의 파장식에서 플랑크 상수 하의 값이 매우 작고 물체의 질량이 전자에 비해서 있잖아. 전자는 작지만 야구공 같은 거는 이제 전자는 물질의 파동성을 갖다 알 수 있지. 근데 야구공의 파장을 모른단 말이야. 왜? 야구공은 이 값은 작은데 전자에 비해서 이 값이 어떻게 되냐? 엄청 커. 그러니까 파장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파장을 못 느끼는 거지. 옆에 봐라. 나왔어. 야구공의 운동에서 물질파의 파장이 짧아 파동성을 관측하기 어렵다. 원자나 전자는 물질파의 파장이 커. 왜? 질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파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얘는 파동성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야구공은 질량이 너무 커버리다 보니까 파장이 너무 짧아. 그래서 파장을 측정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파동성을 볼 수가 없어. 전자와 같이 양성자나 중성자 같이 질량이 적은 놈은 느낄 수가 있는데 볼 수가 있는데.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이제 탐구 자료창에서 전자의 입자성과 파동성의 관찰. 봐봐. 전자의 입자성 관찰은 전자선을 쏘았을 때 바람개비가 회전하는 장치를 나타냈다. 그러면 진공 방정관에다가 높은 전압을 걸어줘. 그러면 음극선이 나오지. 음극선이 바람개비를 돌려. 결과 바람개비는 전자로부터 운동량을 얻어 회전함으로
전자를 질량을 가진 입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는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다음 전자의 파동성의 관찰 봐봐. 가는 레이저 빛을 나는 전자총에서 발생된 전자를 이중 슬릿에 통과시켰을 때 스크린에 생기는 무늬를 나타낸다. 레이저는 뭐야? 빛이야. 전자는 뭐야? 입자야. 물질이야. 그러면 레이저 빛을 이중 슬릿에 통과시켰더니 스크린에 간섭 무늬가 나타나. 전자선을 이중 슬릿에 통과했더니 얘도 간섭 무늬가 나타나. 즉 나의 전자의 회절 무늬가 가의 빛의 간섭 무늬와 같은 모습이지. 전자도 뭐로 볼 수 있다? 파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는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봐라.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지 않을 경우, 야, 그러면 봐봐. 전자가 이중슬릿 시점에서 전자가 입자의 성질만 갖고 있다면 스크린에서 이중슬릿 통과한 틈과 같은 개수의 밝은 무늬만 생겨야 돼. 두 개만 생겨야 돼. 밝은 무늬가. 근데 밝은 무늬가 여러 개 생기잖아. 이 말은 뭐야? 얘가 회절해가지고 퍼졌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가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파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나 실제 실험 결과에서는 간섭 무늬가 나타나므로 전자의 파동성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회절 무늬 사이 간격은 파장이 길수록 슬릿 폭이 좁을수록 회절의 정도가 크다. 따라서 전자선의 운동량이 감소할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회절 무늬 사이 간격이 넓어진다.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전자의 비경은 다음 시간에 하자. 쉬어? 이해 다 했어? 쉬어? 야, 너 만약에 그러면 다음에 있잖아. 그거는 너 송도도 갔냐? 수업하러? 가봤어? 송도도? 송도 볼래? 너는? 송도에도 있어요? 선생님 이제 송도에 다 학원 차렸잖아. 그 송도 입구 있잖아. 해양경찰 쪽에 있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서 가까워. 여기서 엄청 가까워. 가는데 15분 가. 차로. 이렇게 엄마한테 엄마하고 얘기해볼게. 그러니까 네가 왜냐면 어중간 이번에 좀 진도가 바뀌었다. 지금 물리학 원하고 물리학하고 좀 틀려. 빠지고 들어오는 게 있어. 화학도 좀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 다시 해야 돼. 그리고 너는 물리학 물화생지도 다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했어요. 지 안 했어? 물화생만 했어? 세 과목 했지. 우선 이제 네 과목 안 선택하고 세 과목만 하라고 집중학교. 그렇지? 물화를 해야지. 유전이 빠졌다. 생물에서는. 유전 사람의 유전이 투로 가버린다. 근데 다 빠진 게 아니라 그 체세포 분열이라든지 그 있잖아. 처음에는 다 있어. 어느 정도. 뭔 말인지 알겠지?